안녕하십니까. 어, 배우 출신 중에서 가요 톱텐에 이렇게 순위 올린 그런 배우이자 가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좋아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몇 살 형이죠. 원래 그 몇 살에서부터 한 삼촌뻘 이 정도까지 영향을 많이 받죠. 임재범 삼촌 정도에서 형부터 신해철 형, 그리고 김민종 형. 가수로서 뭐 상당히 그 활동을 했고,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또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박영규 씨. 카멜레온, 카멜레온, 사랑의 카멜레온. 이 노래가 있었죠. 얘 가요 톱텐에서, 세상은 요지경은 1위를 했었고, 옛날 기억이 다 나네. 그리고 카멜레온도 제 기억으로 1위 후보까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1위를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세상은 요지경은 좀 오래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1위 했구나 했으니까 수상 했거나 아니면은 1위 후보니까 수상 뭘 물어봤어. 카멜레온입니까? 까멜레온입니까? 물어봤더니 박영국 씨가 그때는 그 코믹 연기하기 전이에요. 중후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거 순풍산부인과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약간 그 끼가 있었어. 코믹 그 할 수 있는 까멜레온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 까멜레온. 나중에 어제 한번 제가 불러서 올리겠습니다. 카멜레온 색깔이 바뀌죠. 오늘 물리학 컨텐츠예요. 물리학 컨텐츠인데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물리학 그래도 물리학과 조금 다녔는데 편광 효과 그거를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하는데 실력이 부족하면 어려운 거를 어렵게밖에 말을 못하더라고. 제가 판소하면서 했는데 1시간 동안 끙끙대면서 1시간까지 안 했나? 근데 코사인 나오고 막 이렇게 실력이 부족해서 쉽게 풀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편광 효과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쓰여가지고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거기에서 다 이 빛의 기본적인 어, 회절, 보강, 상쇄, 간섭 이런 현상들이 그거랑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보강되거나 상쇄되거나 이런 거는 알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편광하면은 전에 말했듯이 폴러라이즈드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막 이게 좀 이 삼차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보강이나 상쇄는 이 그래프가 두 배로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만나면 0이 되는 거 이런 건 쉽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한번 까멜레온에서부터 광 집적 회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제가 본 적은 카멜레온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공작새는 본 적이 있지. 공작새 색깔 굉장히 아름답죠.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 어린이 때 봤지. 몇 살일까? 한 7, 8살 됐을까? 7, 8살 때 공작새를 보고 굉장히 색깔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짜 아, 어떻게 저런 빛깔이 나오지? 싶은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멜레온도 보면은 아마 그렇겠죠.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 날 것이고 또 모르프 나비, 파란 나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면은 실제로 봤을 때 어떻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공작새 보는 게 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작새나 카멜레온이나 몰프납이나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뭐냐면 예전에 그래서 몰프납이 그런 색깔이 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는 색소를 축출해내려고는 시도를 해봤어요. 안 돼. 색소가 없는 거야. 없는데 이제 이런 네이비가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파란 광택이 있는 파란색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게 과연 어디서 온 걸까? 그건 바로 나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 죄송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까 그거를? 그냥 죄송합니다. 포토닉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광구조라고 하나? 광구조? 어쨌든 영어로는 포토닉 스트럭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평광 효과까지는 좀 어려워서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쉽게 설명할 내공이 안 되니까는 그랬거든. 근데 이 광구조는 쉬워요.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젖빛 유리창으로 태양이 들어오지만은 이게 만약에 투명 유리면은 아무 색깔이 안 보이고 그냥 밝기만 있죠. 가시광선이 우리가 대략 400에서 한 800 본다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하면 한 380에서 680? 그 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가청 이것도 조금씩 다르니까. 20에서 2만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르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사실 MP3 같은 경우에 잘라내는 거고 우리가 보는 이런 거나 LCD, LED 다 마찬가지란 말이지. 가시광선이 파장이 다 섞여 있을 때는 그냥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하냐? 이런 색깔. 아니,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반사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렇게 빛깔 내는 건 평광 효과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평광 효과는 지금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 같은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평광 효과 안 배운 것 같거든요. 제가 물리는 잘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물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100점이 나오는 애가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과 600명 중에 자랑하는 거지. 근데 수학은 못했고. 근데 이 빛이 색깔을 내는 것은 반사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색깔이 반사가 안 되고 흡수가 돼 버리면은 그 색깔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반사되는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은 상쇄되는 건 안 보이는 거고 그래프상 상쇄되는 건 안 보이는 거고 보강이 되는 거는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폴라리티까지 들어가지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까멜레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광구조 이 나노 정도 단위에서 나노 단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에서 뭐 몇백 나노 이 정도 단위에서 특정한 포토닉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구조 내에 어떤 파장은 갇혀버리고 어떤 파장은 반사가 돼요. 그 구조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구조가 1차원적 구조, 2차원적 구조, 3차원적 구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1차원적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뭐 쌓아놓는 거고 2차원적 구조라고 하면은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쌓는 그런 구조고 3차원은 각각 어느 쪽에서 봐도 그 색깔이 막 다 이렇게 되게 그런 구조예요. 그런 나노에서 마이크로 사이 정도 되는 구조. 왜냐면 나노가 사실 몇백 나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물리 컨텐츠니까. 그러니까 까멜레온은 그 자신의 그 피부의 그 광 구조를 자신의 막 심리 상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까멜레온 이런 노래가 나온 거지. 변화를 시키니까. 그리고 사실 그 울프 나비도 이쪽에서 이렇게 볼 때랑 좀 달라요. 조금씩. 그게 이제 바로 더 깊이 들어간 편광 효과지만은 일단은 요건 아시겠죠? 어떤 빛에 대한 빛은 구조에 반응을 해서 그 구조에 따라서 보강이랑 상쇄를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상쇄된 건 안 보이고 보강된 거는 드러나 보이겠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쪽에 제가 재미있게 지금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노래도 불렀고 세상은 요정경도 좀 부를까요? 자, 그러면은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그 이전에 그걸 추출하려고 해서 색소가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알고 나서는 어디에 쓰였을까? 여러분, 빛을 가둘 수 있으면 빛을 가지고 뭘 신호로 보낼 수 있겠죠. 빛이 반사가 안 되고 가둘 수 있다면 광 구조가 만약에 포토닉 스트럭처가 반사가 안 되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둘 수 있을 거냐. 그걸 가지고 뭔가 이 전자공학에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럼 보세요. 광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P 집적 Integrated Circuit 이렇게 되겠죠. PIC. 이게 광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구조를 활용해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자공학의 그 빛의 성질을 구조에 따른 빛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간섭 회절 그걸 이제 간섭 보강을 뭐 기본으로 하고 좀 더 들어가면 뭐 회절 그다음 더 들어가면 편광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서킷에도 쓰는 거지. 기판 같은 데도 쓰는 거지. 말하자면 기판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진짜 IT 그런 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거 개발이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됐어요. 꽤 그 연구는 됐어요. 연구는 꽤 오래된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최근까지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무슨 회로판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집에 LCD TV나 LED TV 있으시죠? 그거예요. 그거야. 제가 LCD, LED 그거 할 때 사실 편광 효과고 빛의 폴라리티 그 극성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말로? 아, 편광이라고 표현하지.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에 OLED가 있고 QLED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OLED가 진짜로 LED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LED로 하려면은 그 광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노 공정이 굉장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야말로 마이크로 쪽보다 나노에 가까운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 정도에. 근데 그게 이를테면은 OLE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어간 것이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그건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아진, 그거 말고 다른 방식도 있죠. 플라즈마 이용한 방식도 있고 막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구조가 광집적회로 하면은 무슨 기판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한데, 뭐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고 다 활용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빛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빛 가지고 하는 LED란 말이지. LED.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LED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LED 플러스 색깔까지 나오면은, LED에서 색깔이 나오면은 이제 엄청난 TV가 나오는 거야. 예전에 소니 TV 같은 아날로그 최첨단 TV가 디지털로도 우리가 보는 디지털 이런 것들은 옛날 소니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질적으로. 근데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10년 이상 제 기억으로 연구를 하고 해도 안 돼. 왜 그런지 하나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광 구조에 대한 것, 즉 포토닉 스트럭처에 대한 것, 그래서 나비, 공작새, 까멜레온 이런 설명은 다 했고, 그게 전자공학에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LED 같은 것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근데 왜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느냐? 아주 작은 단위의 LED가 나오면 진짜 끝내주는 화면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여기다 링크를 나중에 걸게요. 열 때문에. 열. 모든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뭔가 구동하는 데에는 열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있거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열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도 내가 올린 영상 같은 데서도 갑자기 얼룩 같은 것이 그 그 썸네일로 이렇게 걸려버리는 그 화면에, 저는 그냥 보통 바로 올리니까 거기 얼룩 같은 게 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나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얼룩이 져버리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열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열까지 제대로 처리를 하고 해야 제대로 된 LED가 나오고, 광구조를 제대로 활용한, 편광 효과를 제대로 활용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맞아야 돼.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 그러나 나노 기술이 또, 나노 기술도 그렇고 그래핀 기술도 그렇고 계속 발달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씌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 그래핀이나 이런 나노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계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을 시키면서 제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데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열이라고 하는 거죠. 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것은 뭐 링크를 걸는지 하고 요약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가시광선만 사람 눈으로 인식을 해요. 보통 400에서 800 나노미터만 인식을 하는데, 가시광선이 보통 이렇게 함께 올 때는 아무 색깔도 못 느껴. 합해 있을 때는.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광구조, 포토닉 스트럭처에 부닥친 다음에야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는 동물들이 있는데, 걔들은 나노 단위에서, 정확하게는 나노와 마이크로 그 정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몇백 나노 이렇게 되면은 10에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7에 가까워질 않나요? 그러니까 나노하고 마이크로 사이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 결정 구조에 따라서
1, 2, 3, 4, 5 결절 구조에 따라서 특이한 색을 내는 거야. 카멜레온처럼. 그리고 지가 직접 조절하기도 해, 그 구조를. 지가 뭐 먹고 살려고 그렇게 진화를 했겠지.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그거를 색소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거 색소가 아니네. 광구조네. 그럼 혹시 이 광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잘 가둘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전자공학에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PIC, Photonic Integrated Circuit이고, 우리가 조금 더 다가오는 것, 빛과 관련된 것으로는 LED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광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는 편광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색깔을 내준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근데 아주 작은 단위, 나노 단위에서 LED를 구현하기 되게 힘들다. 왜? 열 때문이다. 여기다가 열에 대한 걸 걸고 편광 효과에 대한 것도 걸고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까멜레온 노래도 부르고 다음번에 좀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